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잘 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네. 드라마 천국이 오랫동안 결방이 됐었습니다. 얼추 한 2달, 대략 2달일 거예요. 대략 네. 2달 정도 결방이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저 때문에 그랬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는 게 참 팍팍하네요. 그죠? 뭘 그렇게 또 그 심각하게. 먹고 사는 게 네. 사는 게 굉장히 뜻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뭐 할 얘기 없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명이라도 좀 해봐야지. 무슨 변명을 해요? 그냥 미안할 따름이죠. 미안하죠. 네. 아 네, 진짜 많이 미안했어요. 미안하죠. 오늘 같이 이야기할 영화는 음, 봄날은 간다. 네, 봄날은 간다. 유지태하고 이영애. 그렇죠. 이 봄날은 간다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멜로야. 아, 이런 류의 또 멜로를 멜로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해. 잔잔하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타입이 이런 폭력 있고 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멜로를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러브 스토리 같은 또는 러브레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 좋아해요. 근데 이 봄날은 간다는 누가 감독했는지 알아요? 감독이요? 공부를 안 해와. 아니요, 다 했는데 잠깐. 허진호 감독이에요. 맞아. 허진호. 허진호 감독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멜로의 1인자. 맞아요, 허진호. 허진호 감독이 찍은 봄날은 간다. 허진호 감독의 대표적이 뭐예요? 모르죠. 8월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허진호 감독이 멜로를 얼마나 잘 찍는지 알 거야. 아, 이 사람 빨간 이런 목도리 좋아하나 보네. 갑자기 생각났네. 8월의 그쵸? 크리스마스. 시무나도 그렇지. 네, 그리고 있었고. 봄날은 간다. 그다음 또 내가 행복하게 봤던 게 호우 시절. 아, 그래요? 호우 시절 정우성 나오는. 그렇지. 그 허준호 감독이 또 굉장히 내가 맛이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뿅 간 게 반한 게 이런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호우 시절 이런 멜로 영화를 찍다가 네. 아주 진한 멜로 영화를 찍었어요. 아까 멜로 드라마를 처음으로 드라마 연출을 했어. 그게 뭐냐? 인간 실격. 아, 기억나요? 네네. 인간 실격이라고 전도연이하고 유준열이가 지금 나온. 요즘 계속 재방하던데요? 아, 제방해요? 네. 이 인간 실격이 JTBC 10주년 기획으로 특별 기획으로 했던 건데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라고 난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이 멜로가 이제까지 멜로 허진호의 멜로는 봄날은 간다처럼 뭐 8월의 크리스마스 호우 시절 마냥 서로 두 사람 간에 막 이런 건데 이 인간 실격은 끝까지 간 인간들 바닥에 있는 인간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뭐랄까 잔잔하게 아프게 와. 좋아하는 모습이. 그래서 인간 실격을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인간 실격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허진호 감독 때문에 그래. 허진호 감독. 이 허진호 감독이 이 멜로만큼은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야.
멜로 국가대표.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멜로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8월의 크리스마스가 첫 손을 꼽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는 게 봄날은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멜로의 1등, 2등을 다 허준호 감독이 찍은 거야. 응만 거리지 말고. 경청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사랑에도 종류가 참 다양하구나. 그럼. 예, 그러니까 두 주인공이 겪는 그런 사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랑일까 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 봄날은 간다 줄거리를 먼저 얘기 좀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잘 얘기를 해볼게요. 예. 어느 겨울 사운드 엔지니어 상우는 지방 방송국 라디오 PD 은수를 만납니다. 자연의 소리를 모아 틀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은수는 상우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죠. 두 사람은. 그래서 상우가 은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은수는 상우에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하고 둘은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상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랑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하면서 서로 이제 삐걱거리게 됩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은수는 상우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 하면서 이제 부담스러운 이제 표정을 내비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은수를 잊지 못하는 상우는 이제 미련과 집착의 이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하고 강릉을 오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서 은수가 헤어지자고 이제 단호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우는 또 그 유명한 말을 또 한마디 날리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묻습니다. 결국 이별을 직감한 상우 역시 헛웃음을 보이고 힘겹게 이제 헤어지자 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둘이 또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됐는데 이제 다시 시간이 흐른 뒤에 봄이 오고 이제 종이에 베겨 피가 난 은수는 머리로 손을 흔들다가 이제 문득 이제 그 상우를 떠올리게 되면서 둘은 이제 벚꽃 핀 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상우는 이제 마음이 변해서 그녀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갈대밭에 걸어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의미 전달이 안 됐어요? 보고 읽는 건데도 길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약 정리가 네. 많이 빠졌어. 진짜요? 그래갖고 이야기가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다 된 것 같은데. 그 몇 줄 안 되는 걸 그거 귀찮다고 빼먹고 건너뛰면 어떡해. 그래요? 아닌데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도 유명한 말도 다 나왔고, 그리고 계절 중요해서 계절 다 나왔고. 대충.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 어쩔 거예요. 이 줄거리는 우리가 봄날은 간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줄거리들은 마저 채워볼게요. 채우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개봉했냐면은 2001년 9월 28일이야. 지금으로부터 20년이 훨씬 22년이 된 작품이에요. 진짜 오래됐지. 그러네요. 근데 영상도 그러고 뭐 촌스럽다거나 그러지 전혀 그런 거 못 않아요. 느끼죠. 예.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야. 그러니까 22년 전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도 22년 전 작품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영화관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경 때문에. 그 갈대 소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내 입장에서는 네. 이게 2001년도 개봉한 영화고 지금부터 22년 전 이야기니까 그 젊은 시절로 내가 돌아가는 거야.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젊은 시절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어릴 때 유지태 닮았잖아. 어디가요, 어디가? 아, 나 진짜. 왜서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오지 자꾸?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별로 안 웃겨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때 유지태가 몇 살이었어? 지금 유지태가 47살이니까 22년 전이면은 24, 5? 뭐 이렇게 됐겠네. 얼굴에서 벌써 풋함이 나오잖아요. 이영애도 보이지. 그러고. 근데 저는 원래 이영애는 뭐 지고지순하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배우잖아요. 한결 같을 것 같은 배우. 근데 여기서는 맡은 그 은수 역은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 뭐 사랑에 큰 미련이 없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맡아서 조금 이게 매치가 안 됐다고 해야 돼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부분이 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영애의 이런 이미지하고 음. 이영애가 이 은수하고의 그런 사랑이 잘 매치가 안 됐어요. 그 이영애의 그 이미지, 이영애 씨의 이미지. 이영애가 이 봄날은 간다 이 역을 영화를 하고 나서 이영애의 이미지가 산소 같은 여자가 된 거야. 산소 같은 여자라는 CF를 찍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영애가 봄날은 간다에서부터 이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애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그 뭐랄까 유명해지기 시작한 그 배경이 되는 영화가 이 영화예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은수의 이미지는 산소 같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혼을 한번 경험을 했고 자기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는 사랑? 그런 좀 변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이영애의 사랑은 그죠? 그러니까 유지태가 어떻게 사랑은 변하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묻잖아요. 지금 그 팽아가 헷갈리는 게 이 봄날은 간다의 은수 역인 이영애와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마치고 난 이영애가 다르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 같이 혼동을 해.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이렇게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가 그런 차분하고 그런 이미지가 나중에 큰 그 산소 같은 여자라는 CF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 됐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봄날은 간다를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친절한 금자씨를 해.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를 하면서 뜨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찍은 거는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인데 거기서는 뭐 크게 그쵸. 나오지는 못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님의 말씀은 그거네. 그 이영애의 이런 장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영애라는 배우가 눈에 들기 시작한 첫 번째 영화가 이 사람의 봄날은 간다였다 이거지. 봄날은 간다를 하고 그다음 언제 뜨냐 대장금. 2003년도에 대장금을 떠.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가 2001년도고 여기서 그다음 뜨기 시작한 게 2003년도에 대장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쫙 올라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가 이영애의 발견. 그럼 이영애의 발견이었다고 그렇지. 얘기를 하면 그 되겠네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발견이란 단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오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기서 이영애 씨가 돋보였구나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 영화는 봄날은 간다는 멜로 영화인데 누가 주인공이냐? 두 사람의 그냥 사랑 이야기, 각자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서로의 아픔을 겪고 또 성장하는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봄날은 간다의 주인공은 유지태, 상우야. 그러니까 상우의 입장에서 봄날은 가는 거야. 봄이 가면 뭐가 와? 뭐 여름이 상우의 입장에서 이 봄날은 간다가 봄날은 상우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봄날은 간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영애하고 이 유지태가 드라마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유지태는 20대 중반으로 나오고 이영애는 그러니까 돌싱녀인 30대 초반으로 나와. 나이 차이가 좀 나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또 재밌게 봐야 되는 게 유지태의 20대의 첫사랑과 이영애의 30대 초반의 두 번째 사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봐야지. 그치. 그 이야기가 봄날은 간다. 그거를 대변한 게 라면 이야기래요. 라면. 여기 유명한 대사 라면 먹고 갈래? 그 나는 사실 그 왜 그 대사가 왜 그렇게 유명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이래서 라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뭐 어떻게? 라면이 빨리 봐봐요. 라면이 빨리 끓었다가 식어버리듯 한번 그 이별을 경험한 은수는 네? 아, 왜 비웃어? 내가 라면처럼 가벼워야 부담 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대요. 근데 반면 상우는 라면 상우의 사랑은 밥 같은 거라서 상우는 밥처럼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고수순한 사랑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라면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다 돼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해. 보고 읽지 말고. 아니 그래도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요 솔직히. 아니 왜 저 대사가 유명 작업 거는 아니야, 대사야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유지태하고 이영애가 항상 라면만 먹어. 그리고 라면만 먹고 유지태가 그러니까 본집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는 항상 밥을 먹어.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고모하고 어울려가지고 웃고 떠들고면서 항상 밥을 먹고 이쪽은 라면을 그쵸.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원래 그 대본의 대사는 라면 먹고 갈래요가 아니라 커피 먹고 갈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근데 그것을 바꾼 거래.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니까 이영애가 그 대사를 커피보다는 라면이 좀 더 직설적으로 올 것 같다. 그래서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대사로 바꾼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이영애의 그 라면 먹고 갈래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영애 목소리로. 근데 이영애니까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니까 유지태가 얼른 네 했을 거고. 네. 하나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이러면은 싫어. 이러면서 나 가면 어떡해? 나 혼자가 그래요. 여기 봄날은 간다에 라면 먹고 갈래의 원조 이영애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뭘. 저기요.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네네 2개요. 꽃배기요? 꽃배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둘이 유지태도 차에서 내려주면서 이영애가 마음에 든 거야. 악수를 해.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어요. 기차역에서 벌써 그렇게 사랑스럽게 졸고 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영애가 씩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문을 탁 열면서 라면 먹을래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이 장면이 봄날은 간다에서 라면 먹을래요? 하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두 가지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는 유지태의 그 20대 초반에 첫사랑의 그런 심정을 얘기를 한 거고 이영애의 사랑은 라면 먹을래요. 좀 더 쉽게 가볍게 그렇죠. 사랑이. 그러니까 이영애의 사랑은 좀 가벼운 거고 유지태의 사랑은 굉장히 무겁지. 어떻게 사랑이 변해 할 정도로 무거운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대사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느 쪽이세요, 작가님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닌 것 같은데. 뭘 저렇게
자기를 포장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닐 것 같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무슨 노래를 듣냐? 우리가 봄날은 간다 하면은 항상 나오는 노래가 있죠.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그 뭐랄까 그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가 이제 자우림 1집에 들어갔던 노래인데 요 노래가 영화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굉장히 그 좋아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 이 봄날은 간다 이 자우림이 영화를 보고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가 그 자우림의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그건 아마 사랑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움
봄날은 간다 OST 김유나가 불렀구만. 네. 나는 봄날은 간다 1집하고 이거하고 같은 노래인 줄 알았더니 다른 노래네요. 난 몰랐어. 내가 그래서 아까 초반에 노래했던 것 노래 안 했었나? 그러니까 나는 이 봄날은 간다 OST에 김윤아가 참여했는지 몰랐었네요. 여기 그 보니까 작사가 김윤아로 되어 있네요.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한테 안 죄송합니다. 했다고 아주 죄송합니다. 면박을 주고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네. 이 우리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유지태하고 이영애가 처음 만나. 맞아요. 어디서? 기차역에서.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이었어요. 맞아. 어설프네요. 버스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이영애가 졸고 있었지. 맞아요. 꾸벅꾸벅 자고 의자에 있다가 앉아서. 이제 네. 유지태가 조는 모습 바라보다가 이제 깨우게 되죠. 그때 이영애하고 유지태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이영애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해. 이 영화를 지배하는 말을 해. 대사를. 뭔지 알아요? 뭐예요? 좀 늦었네요. 아. 이영애가 자다 깨갖고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아주 늦었네요. 좀 그걸 이제 첫 대사야. 좀 그랬었네. 늦었네요. 그게 좀 늦었네요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봐요. 함축적인 대사라고 봐. 이영애하고 유지태가 좀 더 일찍 만났었으면. 거기는 저도 그건 알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늦었네요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간통하는 핵심 주제였다. 좀 늦었네요. 유지태하고 이영애가 둘이 서로 사랑을 했어. 했죠. 했지. 그치. 그 굉장히 확 빠져가지고 둘이 사랑을 그쵸. 하고 또 영화에서 보면은 유지태가 이영애를 바라보는 눈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 진짜 좋아했거든. 강릉까지 갔잖아요. 술 택시 타고. 먹고. 친구 택시 타고 강릉까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갈 정도로 유지태는 이영애를 좋아했고 이영애 역시 유지태를 좋아했고. 또 아침에 그렇게 와도 싫지 않았고. 그렇지. 밤새 달려갖고 새벽에 그쵸. 도착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 유지태가 그 장면이 난 그런 마음이 부럽더라고요. 유지태가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게 20대의 사랑이지. 저럴 때가 내가 있었나라고 그렇지. 생각이 들었어요. 있었지 그럴 때가. 글쎄.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기억이 나는 안 거지. 나. 예. 있었지. 우리한테는 다 20살은 있었잖아. 어린 왕자에 그런 대사가 있어. 어른들은 잊어버린다고. 자기가 어린이였다는 것을. 어린이였다는 시절을 잊어버리는 게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지. 우리한테도 그런 20대의 순수한 사랑, 열정 있었지. 20대는 있었는데 내가 사랑이 그럴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이영애는 30살이 넘어서 돌싱이니까 네. 사랑에 좀 더 적극적인 거야. 그쵸. 라면 먹을래요? 그리고 라면 끓이다 말고 뒤돌아보면서 한마디 하지. 자고 갈래요? 어쩌면 이영애는 그런 뭐 절절한 사랑을 한 번은 또 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유지태 같은 사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다고 표현을 하긴 그렇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영애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이쁜 거야.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오죠. 네. 어떤 위기가 왔지? 그 유지태가 그 자기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색을 하잖아요. 근데 이영애는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한 마음도 있었고 거부감이 들었죠. 나는 참 이렇게 허준호 감독의 영화가 마음에 드는 게 그 유지태가 얘기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한번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영애가 한마디 하잖아. 나 김치 못 담궈.
돌려서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나 김치 못 담고. 그러니까 유지태가 내가 담글게. 음. 아, 나 못 담고 싫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인사하러 오라는 이야기를 김치 못 담그로 이렇게 딱 거절을 하는 그런 그 대사들이 허진호 감독의 그런 대사들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시점을 계기로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지. 유지태의 사랑과 이 이영애의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평아는? 20살의 사랑과 30살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태껏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 아, 정리를 20살의 하라고? 사랑하고 30살의 사랑이 지금 나오잖아. 그러니까 20살의 사랑은 어떻고 30살의 사랑은 어떤 것 여기서 같다. 보면 20살의 그 유지태의 사랑은 이제 풋풋함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첫사랑? 첫사랑 내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열정, 그리고 정말 사랑 아리를 하는 거고 그럴 거고, 이영애는 녹익은 사랑? 그러니까 녹익었다고 해야 돼요?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 갑자기. 그러니까 유지태의 사랑은 첫사랑이고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네. 그 이영애의 사랑은 운수는 네. 거리가 있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거리감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다가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가올 듯 싶으면은 이영애는 한 발 빠지지. 한 발 빠지면서 거리감을 두지. 왜? 자기가 30살 초반이고 얘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는 한번 갔다 왔고 욕심을 내도 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영애가,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를 보면은 이영애는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고 이 유지태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바람둥이 같은 놈 하나 또 만나가지고 그냥 그러고 다녀. 그 차이가 이 영화에서 보면은 유지태가 이영애의 운전을 가르쳐줘. 네. 그 전에는 유지태가 이영애를 항상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그러다가 유지태랑 헤어지고 나서 이영애가 차를 하나 뽑아. 자기가 자기 운전을 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진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지. 자기 주도적인 삶을 더 찾아가는 거지, 이영애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아니 무슨 말을 하세요. 아니 말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다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얘기해. 그 마티즈 그래. 거기는 이제 딱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의 그 비유해서 인생관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운수의 사랑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좀 반대되는 생각은, 조심스러움도 있었겠죠. 물론 그 상우의 그런 사랑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운수는 그냥 당신이 나를 좋다고 하면 운수가 자기도 마음에 내키면 그냥 딱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누구든 쉽게. 그러니까 이영애의 사랑은 정말 변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영애의 사랑은 그 푹 빠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난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뭐 그게 이기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 왜냐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상우한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가 필요한데? 상우의 그런 사랑이 필요했겠죠. 그 상우처럼 여태껏 만난 그 남자들은 상우처럼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왜?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게 네. 상우가 필요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영애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유지태를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진짜 좋아했는데 자기는 30살 초반에 그런 사랑이다 보니까
함부로 쉽게 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에서 말미에 보면은 이영애가 종이에 손가락을 비면서 손을 맞아요. 들고 흔들잖아. 유지태가 알려준 방법이잖아. 그러면서 유지태를 이영애가 찾으러 가잖아.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 할머니 전에 얘기하면서 할머니 돌아가셨다. 돌아가신지도 모르는데 화분 주고 할머니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영애는 유지태한테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지. 이 유지태의 팔짱도 끼고 막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맞아요. 돌아서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러지만 이제 유지태는 알지. 나의 첫사랑은 이제 끝이었구나. 그런 이야기지. 근데 저는 아직도 이영애가 정말 유지태를 사랑했다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몰랐던 인지를 못했던 거죠.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유지태를 위해서 유지태를 밀어냈다고 보지 않는데. 유지태가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잖아. 예. 이불 킥하고 술 먹고 찾아가갖고 다른 남자랑 있으니까 착 긁어버리고 찌질하게. 그거 진짜 찌질했어. 진짜 얼마나 울었으면 네. 할머니가 이 등을 토닥이면서 얘기하잖아. 버스와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턱해주고 뭐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라면 먹을래요라는 대사를 들었고 이번에는 유지태가 하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요 대사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헤어져.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기서 이제 이영애가 헤어져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유지태의 그 쓸쓸한 어떻게 너 나 좋아했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아무튼 명대사가 나왔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음. 변하죠. 사랑은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지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지. 사람이 변하는 거지. 사랑이 변해? 사랑은 안 변해. 사람이 변하지. 멋있니? 사랑의 형태가 바뀌는 거겠죠. 아니야. 사랑은 안 변해. 사람이 변해. 사람이 문제야. 이 라면 먹고 갈래요가 이제 2001년도 이제 봄날은 간다. 요게 2001년도 그 명대사잖아. 네. 요즘은 변했대. 뭘로 변했게? 라면 먹고 갈래요 대신에 뭘로 변했어요? 넷플릭스 보고 갈래요? 이렇게 변했대. 넷플릭스 보러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라면 먹고 갈래? 그 2020년도 버전이 넷플릭스래. 그렇지. 넷플릭스 보면서 별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유지태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면 먹을래요? 이것이 이제 그 유지태의 마음 또는 또 이제 이영애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사지.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거는 정말 쓸쓸하게 들렸어요. 쓸쓸하지. 쓸쓸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유지태는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랑이 변했잖아. 그런데 사람이 변한 걸 몰랐지. 그게 아픈 거지. 이 영화가 이 허진호도 그렇고 허진호 감독, 이영애, 유지태들이 자기들의 최고의 자기라 뽑는 게 이 봄날은 간다래. 그만큼 섬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끌어낸 작품들이지. 그러네요. 근데 요즘엔 이런 영화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섬세한 요즘은 영화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술 먹으면서 내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음.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급해. 그러니까 맨 짤만 보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엑기스만 보는 거야. 음. 그 짤 보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 영화를 또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지.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고 그리고 마음이 급한 건지 뭐가 급한 건지 이런 잔잔한 이야기 뭐 이런 거에는 이제 힘들어하지. 세상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 그 많이 바빠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삶이 바쁘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걸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런 영화 보면서 또 치유도 받을 수 있잖아요. 뭘 전- 봐? 치유를 받는다고요. 치유를. 제가 어제 음식을 먹으면서 혀를 깨물어서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거 보면서 치유를 좀 받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이 봄날은 간다는 네. 이 유지태의 사랑을 했고 음, 이별을 하는 과정을 쫙 보여주는 네. 건데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겨울이 겨울이 있기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음, 이 봄날은 가지만은 또 다시 봄날은 올 거다. 유지태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갈대밭에서 씩 웃는 표정이 네, 그것도 유명한 명장면이잖아요. 그럼 씩 웃는 표정이 나의 첫사랑은 아름답게 갔다. 다음 사랑 또 오겠지. 받아들이는 그런 표정이 되는 거지. 갈대밭. 그렇지. 이 갈대도 또 그리고 이 직업을 너무 잘 선택을 했어. 소리 녹음사. 소리, 예. 그래가지고 영화 곳곳에 소리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대단한 설정이었다. 소리 녹음사와 방송국 PD 뭐 그런 만남. 그리고 유지태는 소리를 찾는 사람이고 이영애는 소리를 소비하는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유지태는 사랑을 만든 거고 음. 이영애는 사랑을 소비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그쵸. 얘기가 되고. 그리고 소리가 흩어져 있잖아요. 소리는. 근데 유지태는 그걸 담잖아요. 그렇지.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 와 멋있는 말 나 했다. 갑자기 또 마음에 들어. 즉석에서 또 나오래. 이렇게 마음에 들어. 공부 안 해도 되죠. 이 유지태와 이 상우가 다시 만나가지고 유지태가 고민을 해. 나는 그게 보여. 다시 만날까 말까를 고민해요. 그 고민이 화분이었어. 화분. 이영애가 화분을 줬을 때 유지태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화분을 그냥 받았어. 할머니 뭐 드리라고 할 때 그냥 화분을 받고 그 화분을 받고 둘이서 이제 막 걸어가. 벚꽃길을. 맞아요. 벚꽃길을 걸어가다가 유지태가 이영희한테 화분을 다시 돌려주지. 그러니까 유지태가 그 화분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야. 다시 시작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끝내는 다시 돌려주고 여기까지다 라는 이야기를 그 화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영애도 그 화분을 딱 받는 순간 끝났구나. 끝났구나. 근데 악수 한번 하고 뒤돌아서 같이. 다시 시작했으면 안 이뻤을 것 같아. 이뻤을까? 영화가? 뭐 이쁠 수도 있지 뭐. 근데 이제 유지태에게는 첫사랑이고 또 이영애도 유지태만큼 좋아했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난 봐. 참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에는 유지태 같은 그 상호의 사랑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보여준 게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팽아가 혀를 깨물어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 누가 보면 자살할 줄 알겠네. 혀를 깨물어서
출혈까지는 아니었고 은연중에 깨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 팽아가 배가 고팠구나. 너무 급하게 먹었어요. 네. 급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치료 얘기를 했잖아. 이 우리가 치료와 치유라는 단어가 있어. 치료와 치유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달라요. 치료와 치유는 뭐가 다른지 모르죠. 뒷자리가 좀 다르네요. 음. 하고 치료? 치료는 의학적으로 그렇지. 그죠? 의학적으로 아픈 곳을 정말 말끔하게 이렇게 어떤 화학적인 것을 필요해서 약으로 이렇게 말끔히 치료해 준다는 것 같아요. 없애준다. 근데 치유는 이런 정신적인 면이나 이런 어떻게 덮는다? 아니 덮는다라고 하기 그렇고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치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어. 의사가 하는 건 다 치료야. 그 진짜 그러네요. 감정적인 것도 감정적인 정신적인 또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의사가 했으면은 치료야. 정신치료, 감정치료, 치료야. 그러니까 치료는 남이 해주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야. 그런데 치유는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차이야.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남이 해주느냐 내가 하느냐야. 이 유지태는 치유가 된 거야. 내 스스로 내 상처를 사랑의 실현을 스스로 치유를 한 거지. 그래서 갈대밭이 나왔나 그렇지. 봐요. 유연해질 그렇지. 수 있는 마음을 배운 거지. 그렇지. 바람 소리를 듣고 갈대 소리를 들으면서 치유를 받은 거지. 이 봄날은 간다는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해본 사람들을 위한 영화야. 그래서 나중에 유지태가 웃으면서 그렇지. 꽃을 냈잖아요. 그 사랑을 해보고 실현을 당해보고 이별을 하고 이불킥을 하고 술을 먹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치유하는 영화가 봄날은 간다. 그래, 사랑이 아플 수도 있구나. 그것도 이제 다 성장기다. 성장하는 모습이다. 과정이다라고 그렇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봄날은 간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영화라고 전 봐요. 그렇죠. 이게 깊숙이 속속들이 알아야 좋은 영화인지 알아요.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네. 봄날은 간다 우리 영화 벌써 끝났구나. 리뷰를 네. 마치도록 하고요.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천국이 이제 잠깐 좀 쉴까 싶어요. 다시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한동안 좀 쉴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죠? 많이 아쉽죠?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나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영화 너무 좋아하니까 요즘 악기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 작가 때문에 제가 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술 먹다가도 시간 되면은 집에를 가. 드라마 본방사수 하려고. 그 정도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드라마 천국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죠. 하지만은 마지막은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 봄날은 간다처럼 그렇지. 이제 겨울을 겪으면 그렇지. 또 봄이 오니까 그렇지. 또 마지막도 이렇게 선정을 잘했네. 꼭 맞춘 것처럼. 네. 그죠. 어떻게 우리 드라마 천국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어땠어요? 팽아는?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런 성장? 진짜 성장하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뭘 자꾸 쳐다봐요. 말씀하세요. 그럼. 저 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뭐 봉사로 우리가 하잖아요. 네, 그렇죠. 봉사지만 나를 위한 발전하는 기회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기회였다. 저는 참 좋은 기회였어요. 작가님한테 좀 미안했지만 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미안하죠. 똑같지. 제가 많이
펑크도 내고 엉뚱한 소리에서 당황하게 하고. 네. 아니 그 우리가 드라마 천국 처음 시작할 때 그 게스트도 모시고 그러면서 드라마 얘기도 하고 막 많은 이제 방법들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 천국에 게스트로 참여해 주신 분들 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중에 그분들이랑 같이 한번 모여서 같이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쵸, 다 연말에. 연말에 이제 모여가지고 출연했던 이제 모든 분들 게스트로 해주셨던 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드라마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는 우리 단원 FM에서 이 드라마 천국이 최장수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난 믿었거든. 그런데 제일 먼저 하차하는 것 같아. 아 우리가 하차는 아니죠. 그렇지. 아무튼 쉬는 것 잠깐, 같아.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지만은 우리가 좀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재밌는 단원 방법을 좀. FM에서 예능 방송 같은 역할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럼 아, 하나밖에 갑자기 없는 예능이었어. 다들 너무 유식하시고 박식하셔서 우리는 참 아쉽네요. 많이 아쉽지만은 뭐 이 끝은 아니니까 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드라마 천국을 사랑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평화도 한 말씀 더 하시죠? 아니요. 제가 마지막인데 무슨 말을 운이라고 저 눈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 네. 그러면은 우리가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린이라는 그 나는 가수는 잘 몰라. 가수는 잘 모르는데 그 여자분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 린이 부르는 봄날은 간다를 한번 들으면서 오늘 드라마 천국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어떡하지? 다음 주에 봐요. 제발 그것도 이제 끝이잖아. 아율백 그럴까요? 저기처럼. 아이율백?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이율백?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맞는지 모르겠네.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나요. 제발. 다시 진짜 다시 만나요. 만나요. 제발이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만나요. 제발을 외치며 봄날은 간다. 그리고 드라마 천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 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요새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시러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간다. 새가 울면 따라오고 새가 울면 따라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